자, 이번 시간은 교재 87페이지입니다. 임대료 보조. 역시 중요합니다. 임대료 보조. 자, 먼저 정리를 하고요. 교재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자,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금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소비자 보조. 다음에 생산자 보조예요. 자, 얘가 많죠.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주로 서민들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는 경우고요. 생산자 보조는 주로 LH공사. 자,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 많이 지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서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먼저 소비자 보조의 효과를 보게 되면 정부가 임차인,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것만큼 임대료가 상승하죠.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합니다. 자, 요거 네모되어 있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얘가 집중 출제됩니다.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자, 올라갔던 임대료가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 하락. 자, 이렇게 봤을 때, 공급은 무조건 장기 효과.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예요. 단기, 장기.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문 잘 나옵니다. 자, 문장을 볼까요?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중요한데요. 그러면 또 바꿔서 단기는 임대료를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자유자재로 묻습니다. 다음에 생산자 보조. 자, 정부가 건설회사 또는 LH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그럼 이제 건설회사가 보조금 받게 되면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다운되죠.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생산비 하게 되면은요, 뭐과 관계된다? 수요와는 관계가 없고 공급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하락하는 만큼 또 네모되어 있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되지?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이 증가되는 만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생산자 보조는요, 결국 자, 생산비가 하락할 만큼 공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수요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에는 영향이 없다. 단기와는 거리가 바로 장기로 움직입니다. 다시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소비자 보조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자,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가 있어요. 소득 보조. 자, 가격 보조는 집세를 보태주니까 집세 보조가 되고요. 소득 보조는 현금 주니까 현금 보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집세 보조, 현금 보조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다이렉트로 뭐지? 소득 보조, 가격 보조,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소득 보조, 가격 보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대마다 보조금을 20만 원 준다고 가정해봐요. 당연히 소비자는요, 현금 받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죠, 현금 받기를.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따라서, 자, 문장 조심하세요. 소득 보조는 소비자형이 우월한데 소비자형을 감소시킨다. 감소. X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요, 현금 받게 되면, 자, 현금 받아서 소주 마시고 뭐 딴 데다 써버리죠. 써버리니까 정책적으로 효과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현금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현금에 넣고 집세를 보태준다. 얘가 바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얘가 정책적으로 효과는 크다. 서로 상반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집세를 보태주는 것은 어떻게 보태주는 거지? 바로 현금이 아니니까 쿠폰 방식이다.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쿠폰 방식. 쿠폰 방식.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을 다른 정확한 말로 주택 바우처 제도다. 쿠폰 방식은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쿠폰을 정부가 누구한테 주지?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쿠폰을 줘요. 그럼 임차인은 다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쿠폰 주겠네. 20만짜리 쿠폰 주겠네요. 임대는 다시 어디 가죠? 동사무소, 뭐 주민자치센터 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쿠폰만큼 현금으로 바꿔주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쿠폰 방식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 주택 바우처제도는 과거는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얘가요, 현재는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눈에 보시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둘 다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는 무조건 틀리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주제됐습니다. 소비자 보조는 또 메모합니다. 이렇게 화살표에서. 소비자 보조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돼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반면에 생산자 보조는요, 바로 소비자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여기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어느 지역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 빈민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겠지, 보조금.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살다가 딴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갑니다. 딴 동네 이사 가더라도 이 사람은요, 이사 갔다. 여전히 조건은 극빈층이지. 역시 보조금 받을 요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든 저기 어디 가더라도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보조금 받을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조가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되고, 반면에 자, 생산자 보조하게 되면, 자, LH 공사가 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대. 그러면 정부가 생산자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역에서 주택이 모자라서 지으니까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지. 이거를 여기다가 짓겠다 하게 되면 지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보조는 오로지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짓게 되면 이 지역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볼까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생산자 보조에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조금은 여기까지만 한눈에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자,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87페이지죠. 괄호 2번 수요자 보조가 소비자 보조가 되고요. 한 장 넘겼더니 3번 공급자 보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괄호 2번 수요자 보조에서 1번 단기효과, 2번 장기효과 나왔죠? 이만큼이 단기효과, 장기효과.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 자, 소비자 보조 종류가요. 표를 보게 되면 왼쪽은 가격 보조, 오른쪽은 소득 보조. 우리 시험은요, 항상 자, 가격 보조란 단어와 소득 보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 왼쪽 가격 보조가 뭐라고 했지? 개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밑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 즉 쿠폰 방식입니다. 밑줄 하시고 또 세 번째 칸 보시면 효과에서 밑줄입니다. 정책 목표 달성에서는 우월하다. 정책적으로 우월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소득 보조는요. 세 번째 칸 보시면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우월하다. 밑줄 하시고 구분되고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3번 공급자 보조는요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돌립니다. 자, 이어서 3번 내려가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먼저 1번 의, 2번 단기효과, 3번 장기효과. 자, 2번, 3번 효과는요. 자, 시간상 오늘 설명을 반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 가끔 지문이나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요. 요 파트는 이제 매달 설명이 번거로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참고로 3월달, 4월달 요거 충분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3, 4월 강의를 따로 참고하시고 얘는 일단 패스합니다. 그러면 자, 4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얘는 별로고요. 한 장 넘겼더니 5번이 있죠. 5번.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 요거 최근에 중요합니다. 최근에 계속 요즘 시험은요. 요걸 묻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5번을 집중하자. 참고로 얘는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모두 8개인데 8개. 자, 요거 내가 암기시켜드렸죠. 우리나라는 통장 만들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통장을 쉽게 내준대.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쉽게 만들어준대.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쉽게 만들어준다 해서 영국행 통장 분기기 8가지입니다. 자, 영국행 통장 분기기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영구 임대주택 영 동그라미, 2번 국민임대주택 국 동그라미, 3번 행복주택 행 동그라미. 영국행 나왔죠. 그러면 행복주택에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3의 2가 있죠. 요거 이제 편집이 잘못됐네요. 3의 2가 바로 자, 통이죠. 통합 공공임대주택 통 동그라미. 4번 장이네요. 장기 전세주택 장 동그라미. 5번요. 자, 분기마다 분기기 나왔네요.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 동그라미. 6번요. 개선임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7번 개선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해서 기 동그라미 해서 영국행 통장 분기마다 쉽게 발행해 준대.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가 되었을 겁니다. 한 번 더 포인트를 체크하자면요. 1번부터 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요. 자, 숫자 조심하자. 첫 줄 끝에 보시면 50년 동그라미. 50년 이상입니다. 영구 임대 목적입니다. 50년. 2번요. 국민 임대주택은요. 두 번째 줄 숫자 조심하다 30년 동안 30년 장기 임대가 목적입니다.
3번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아세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목적.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 통합 공공임대주택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 밑줄.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고요. 4번요. 장기 전세주택은요. 자, 숫자가 빠졌네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20년. 장기전세는요. 20년 이상이죠. 20년. 다음에 5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자,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밑줄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이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이다. 6번, 7번 묶어주고요. 6번은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다. 자, 매입 밑줄, 매입이 되고요. 7번은요, 기존주택은 전세 임대주택이다. 전세 밑줄.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비슷한데, 6번은 뭐죠?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7번은요, 기존주택을 전세합니다. 전세. 매입과 전세 차이다. 따라서 6번은요, 자, 저쪽 보시면, 주택, 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되고요. 다음에 7번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역시 첫줄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다시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최고 시험은요. 공공임대주택은 여기서 자꾸 나와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쉽게 만들어준다 해서 영국행 통장 분기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2페이지. 자, 1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자, 낮게 설정한 낮게.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 수요. 예.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목차 2번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려운 용어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 정책이 되는데 다만 주택 정책은 예약집은 여기에 끝났지만은요,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자, 주택의 예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니까 없잖아요. 95페이지입니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요약집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공부하자?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51페이지를 펴 보시면 돼요. 요약집 보십니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 폈습니까? 51페이지. 자, 그러면 51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네모 2번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 얘도요, 한 문제가 잘 나와. 잘 나오고 항상 A급입니다. 나오면 득점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A급이에요. 그러면 여과 과정은요. 자, 첫 줄. 시간이 경과하니까 주택의 질적 변화와 이로 인하여 주택의 거주는 가구의 이동을 말하는데, 따라서 2번 유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있죠. 1번 상향여가, 2번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뭐라고 했죠?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 좋아지는 이동이 상향여가. 따라서 1번 하위층이 쓰던 적급주택이 수선되거나, 밑줄 하세요. 재개발되면서 상위계층으로 사용 미쳐.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입니다. 2번요. 하향여가는 자, 동네가 나빠지는 이동이죠. 나빠지더라. 따라서 1번 상위층이 살던 기준주택이 미적입니다. 하위계층 사용 밑줄.
합의청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네가 나빠지더라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둘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하향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을 살펴봅니다.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3월달, 4월달에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자, 왼쪽은 고급주택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저급주택지역이 돼요.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그래프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자. 고급주택의 그래프.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음에 적급주택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들은 따로 강의 노트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약집 여백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향여가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급과 저급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고급주택은 새집이죠. 반드시 건축 허가받고 지으면 고급주택이 되고요. 저급주택은 한마디로 무허가주택이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다. 무허가주택. 그러니까 적급주택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신축이 금지가 돼요. 얘는 신축 금지. 그러니까 무허가주택입니다. 이제 적급주택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정부가 얘들한테 보조금 지급해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증가. 그러면 여기다가 한 1000세대 넣어볼까요? 자, 1000세대가 증가했다. 1000세대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증가를 그래프로 옮기자.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 얘가 일부입니다. 수요 증가 일부. 몇 세대? 1000세대. 자, 이 그림을 이제 그래프로 다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니까 신축이 금지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득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은요,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새 들어갈까요? 당연히 새 들어가죠. 새 들어갑니다. 빗금치 말고. 따라서 이렇게 새 들어간다. 2번. 빗금침만큼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나빠지니까 얘가 바로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축이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지?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2번. 하향여가입니다. 이동합니다. 이동. 그러면
하향여가 결과 고급주택은 자 1000세대 1000세대 얘들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고급주택은 1000세대가 부족하지. 세 번째 고급주택은 자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그럼 고급주택은 1000세대가 부족하다. 그래프로 확인. 1000세대가 부족하면 공급이 이만큼 1000세대가 부족하지. 얘가 몇 번? 3번. 따라서 고급주택이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고급주택이 부족해요. 고급주택은 부족하면요. 이 사람들이 자,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은 새 집을 살까요? 세대를 갈까요? 새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새 집을 사자. 즉, 새 집을 짓자. 바로 건축. 이때 이제, 건축비를 따집니다. 건축비를 따지자. 다시 복잡해집니다.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다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두 가지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상승한다. 두 가지만. 하락은 뭐 치아버리고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했으면 싶은데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럴 때 고급주택의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두 번째, 고급주택의 공급, 양이죠. 공급 또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합니다. 자, 일정하면 보세요. 다시 이 그림. 1000세대가 부족하잖아요. 건축비가 똑같으면 그대로 이렇게 부족한 만큼 1000세대를 다시 더하기 1000세대. 부족한 만큼 그대로 지어주면 되거든요. 얘가 건축비 일정입니다. 일정. 그래서 건축비가 일정하면 부족한 만큼 다시 그대로 지어준다. 그대로. 지어주니까 저 다시 뭐지? 빨간 점, 원래점. 예. 원래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비가 일정하면 원래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대료도 불변, 양도 불변. 그래프 그대로 나오잖아요. 불변. 다음에 건축비가 상승한다. 건축비 상승. 자, 건축비가 비싸면 다시 그림 잡으세요. 이 그래프 보니까 1000세대가 부족한데 건축비가 비싸면 이보다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비싸면 적게 짓지. 적게. 500개만 짓자. 반만 짓자. 500개. 적게 짓자. 이렇게. 얘가 뭐가 되죠? 건축비 상승입니다. 적게 지어요. 적게 지니까 균형점은 파란 점이 돼요. 파란 점이니까 원래점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상승했죠.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양은 부족하다. 따라서 임대료는 상승하고 양은 부족하죠. 감소가 되고 원래보다 감소가 되고.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은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출제가 되기는 됐는데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입니다. 자, 그림과 그래프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51페이지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3번
주거분리와 여가가정, 요즘부터 다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요. 주거분리 뜻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번 개념 보게 되면 주거분리란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다시 말하면 고급과 저급은 어울릴 수가 없죠.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다. 주거분리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과거 우리 시험은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입니다. 고급과 저급이 분리가 돼요. 또 굵은 문장 또 밑줄 하세요. 도시 전체 및 걸린 지역에서 둘 다 발생한다. 그럼 과거 시험은요.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하고 걸린 지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은요. 제목 보게 되면 고급주택은 동네가 점점 좋아지니까 정예배부 효과. 다음에 저급주택은 점점 나빠지니까 부의 효과.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입니다. 여가정에 대한 주거분리에서 보면 1번이 있죠. 1번. 1번 지문이 잘 나와요. 요 지문은 잘 납니다. 얘가 뭐냐? 자, 주거분리와 걸린지의 변화. 다시 말하면 경계지역 말이에요. 경계지역. 다시 이 그림 봅니다. 이 그림. 이 그림 보시면.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다. 주거분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냐? 문장이 얘가 뭐지? 경계지역. 경계지역. 그러면 이제 고급주택에 가까이 있는 얘들입니다. 자, 저급 주택의 주민들이 가까이 살아. 그러면 이제 좋은 동네 옆에 있으니까 얘는요, 기분 좋겠지. 이때는요, 플러스죠. 땅값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가까이 있는 경계지역의 저급주택은요, 자, 가격이 올라가죠. 집가는 할증이 된다. 할증이 된다. 예를 말하고요. 다음에 저급주택이 있죠. 여기 인근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급주택 가까이 있는 이 고급주택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모성동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는요, 빠지죠. 그래서 집가는 할인된다. 할인된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바꿔서 바꿔서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문장 볼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할증된다. 할증 동그라미. 계속해서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나쁘죠. 할인된다. 할인 동그라미. 할증과 할인을 바꿔서 뭐래요? 예, 요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2번 친익과 개성은 읽어보시고 별 논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불량주택의 문제입니다. 불량주택의 문제. 자, 불량주택의 문제 설명을 드리고 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불량주택. 이제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적급주택이 있다. 적급주택은요, 소위 동네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방치를 하죠. 극단적으로 소위 달동네. 얘는요, 소위 달동네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정부가 개입하죠. 어떻게? 철거. 뭐지? 철거 재개발. 그럼 이때 철거 재개발이 과연 바람직할까를 따지는 것이 바로 지금 교재 내용인데요. 그럼 이때 자, 이렇게 달동네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유. 자, 이유가 뭐냐? 달동네가 생기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소득이죠. 저소득.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득불 여기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급주택 지역의 문제는 어떤 문제? 소득의 문제입니다. 소득.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서로 두 번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세 번째
저소득층끼리는 뭐지?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런 저급주택촌은요, 돈만 없을 뿐이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을 갖고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시장 실패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철거와 같이 정부가 개입한 것은요, 시장 실패가 생겼을 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시장 실패도 아닌데 개입해서 철거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교재 보시면요, 1번 원인 보시면 한 줄 모두 밑줄하세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라서 시장 실패가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라면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있죠. 임대료 보조, 하향 여과. 예를요, 문제 풀어봅니다. 프린트 볼까요? 프린트. 자,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에서 6번까지 풀었죠. 6번 풀었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묶어주세요. 7번부터 12번까지가 임대료 보조. 그래서 거의가 기초문장입니다. 우리 심 수준이죠. 7번.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저가 임대료 양을 감소시킨다. 지금 한번 볼까요? 항상 뭐지? 공급 증가. 공급 증가. 틀리죠? 그래서 자, 양은 감소 틀렸고 공급 증가. 증가시킵니다. X. 8번요.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볼까요? 단기에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죠? 다음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다 맞네요. 항상 맞는 게 뭐지? 수요, 공급을 묻고 있습니다. 9번. 옳은 문장이죠. 9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 방식과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나눠진다. 맞죠? 옵니다. 10번. 우리나라의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다. 맞죠? 옵니다. 11번. 소비자 보조 방식에서 가격 보조는 현금 보조, 가격 보조가 집세 보조죠. 가격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그만큼 저소득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소득 보조가 현금 받는 거니까 현금 보조, 소득 보조가 효용은 더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12번 기출문장입니다. 생산자 보조금 지급 방식은 소비자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은 확대가 된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는 것은 소비자 보조죠. 앞뒤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X. 여기까지 임대료 보조 기출문장을 집중 연습했고요. 다음에 13번부터 17번까지 5개 묶어주세요. 방금 공부했던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입니다. 13번. 이것도 거의가 기출문장이에요. 13번. 주택의 하향 여과는 하는 순간 뭐지? 동네가 나빠졌구나. 따라서 상위층이 살던 기준주택이 하위층 사고로 전환됐다. 하위층 사용하니까 하향 여과 맞죠? 옵니다. 14번. 고소득층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가 통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여가 틀렸죠? 하향여가. 상향 틀렸고 하향여입니다. 그래서 14번처럼요. 상향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향으로 바꿔서 묶거든요. X. 19회 때 기출문장입니다. 15번. 주택의 상향여가는 소득층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재판 볼까요? 아까 이 그림에서. 자,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얘는 뭐지? 바로 하향여가 설명입니다. 따라서
결국 15번에서 주택의 상향 여가가 아니고 하향 여가가 바로 보조금과 같은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하향 여가 설명이죠. 따라서 바뀌었네요. X. 16번.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맞죠? O입니다. 17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벽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벽과는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동에서 자,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96페이지. 96페이지.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자,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자, 조세 정책은 그 설명이 좀 많이 기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